우와, 정말요? 신난다. 어디로 가요? 우리 해외여행을 갈 거야.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서 가는 여행. 괌으로 갈 거야. 예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비밀이야. 할머니께서 요즘 몸이 좀 불편하셔서 걱정하실까봐 그래. 이번 여행은 우리의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자. 알았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비밀이에요. 약속할게요.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손주들도 잘 키우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명절 3일 전부터 저희 집에서는 차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음식 장만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명절 바로 전날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불러 앉혔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한데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 명절은 저희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손주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야호. 그럼 우리 정말 괌으로 여행 가는 거야?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고 손주들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죠. 알고 보니 출장은 거짓말이었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명절 차례도 어른 공경도 다 제쳐두고 말이죠.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고 친척들에게도 이미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연락을 다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저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녀와라라고 말했죠. 아들 부부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 명절 전날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홀로 명절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아들 내외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급한 출장이 있어서 라고 변명해 드렸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아들 부부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잘 다녀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들 며느리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거나 억지로 명절에 남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산 부모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다녀와라, 조심히 다녀와라라고 말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고 친척들에게도 이미 다 연락해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약 한 달 후에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 내외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들 내외의 비상금 통장과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몰래 모아두는 곳이지만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죠? 어머니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답니다. 거기엔 상당한 금액이 있었어요. 명절 여행 경비로 쓰고 남은 돈까지. 그 돈을 모두 꺼내진 않았어요. 딱 여행 경비와 비슷한 금액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남편과 함께 괌으로 가는 여행을 예약했죠. 아들 내외가 다녀온 바로 그곳으로요. 심지어 같은 호텔,
같은 패키지 상품으로 예약했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괌 여행 가기로 했어.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때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비용은요? 제가 대답했죠. 내가 명절에 쓴 것만큼 썼어. 괜찮지? 며느리가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방으로 뛰어가더니 다음 주에 우리 가족끼리 특별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얼마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분명 비상금을 확인했겠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한 번쯤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물잔을 만지작거렸죠. 손주들은 여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 그 돈은 우리가 오랫동안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너희도 알겠구나. 명절 전날에 갑자기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친척들 다 초대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빠져나갔을 때 부모 마음이 어땠는지 말이야.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아, 엄마도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란 걸 알아.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솔직하게 말했다면 차라리 다음에 가자고 설득했다면 엄마가 이해했을 텐데 거짓말이 서운했던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울었나 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을 꺼냈어야 했는데 명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버려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알아요, 내 딸. 엄마도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많았어. 하지만 내가 서운했던 건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명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이잖아. 조상님께 예를 다하고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저희가 다시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내가 어디에 뭘 숨기는지 모를 것 같아. 어릴 때부터 항상 같은 곳에 소중한 걸 숨겼잖아. 옷장 맨 뒤 구석의 상자 안에.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비밀 장소가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럼 제가 어릴 때 숨겨놓은 만화책이랑 게임기도 다 아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 알았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부모란 다 그런 거야. 자식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거든. 그 말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부모의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나 봐요. 아들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의 포옹은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음 명절부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함께 여행 가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너희도 젊으니까 가끔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이들과의 추억도 만들어야지. 다만 거짓말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렴. 엄마는 이해할 수 있어. 며느리도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주셔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호텔에서 뭐라고 더 얘기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죠. 글쎄, 직원이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동그란 눈에 예쁜 한국인 아가씨가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던데 혹시 우리 며느리 아니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들은 쿡쿡 웃으면서도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요. 어머니 그만 놀리세요. 며느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알았어. 사실 직원은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좀 놀린 거야. 하지만 진짜로 너희가 묵었던 호텔로 예약은 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이야. 사실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괌 여행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내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답니다. 그들이 명절에 거짓말을 했으니 저도 한번 비슷한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죠.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호텔도 예약했어. 월요일에 출발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사실을 밝혔답니다. 사실 여행 안 가. 돈도 안 썼고 예약도 안 했어. 그냥 너희가 명절에 한 거짓말이 얼마나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느껴보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러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곧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죠. 이제 이해해요. 명절에 저희가 했던 거짓말이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저는 따뜻하게 웃어 주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솔직하게 말하렴. 특히 명절 같은 중요한 날에는 더더욱.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특별한 봉투를 들고 왔어요. 저희 부부에게 정중하게 건네며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는 제주도 가족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3박 4일 일정이었죠. 이번에는 진짜 가족 여행으로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요. 저는 그 선물을 받고 감동했어요. 단순히 비싼 선물이어서가 아니라 아들 내외가 진정으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때 아들이 가족 모두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특별해요. 어머니 아버지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저희가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정직함의 가치를. 그 말에 며느리와
손주들도 박수를 치며 동의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답니다. 제가 거짓말로 아들 내외를 놀란 것은 물론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작은 교훈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운한 일, 화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처럼 조용한 복수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방식도 나름 효과적이었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니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아들 내외가 먼저 말을 해요. 어머니, 이번 명절 준비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도울게요. 라고요. 황금빛 노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이해, 그리고 진실된 소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가끔은 작은 복수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사랑과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명절에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황금빛 노후 다음 편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